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네,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주는 시간, 화요일에 더 락커룸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죠. 먼저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이 있었습니다. 증인 신문은 없었고 중요 증거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양측이 주장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일단 현장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 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둘째,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에 대하여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3.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하여 2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예, 자, 2월 20일 10차 변론기일이 또 오후 2시로 지정됐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대통령이 헌재까지 왔다가 오후 1시쯤 왔다가 다시 또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거 직접 말할 건 없고 이제 변론을 이제 변호인단에게 일임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들었는데, 일정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구치소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 과정인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혹시 뭐 시간 변경, 예. 기일 변경이 있을 걸 예상해서 그렇게 됐는지 예. 모르겠는데 혹시 심판 절차를 잘 몰라서 그렇게 됐는지 네.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20일 증인 신문이 마지막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결정 선고를 하기까지 한 2주 잡으면은 네. 3월 중순. 그렇죠. 중순보다 더 당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10일 전후 될 것 같아요. 그죠? 아하. 3월 10일 전후로 예, 최종 선고가. 예. 일정이 나오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아주 저는 드라마틱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틱하다면 어떤 이를테면? 근데 요새 뭐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전격적으로 하야를 발표를 한다든지 그만두겠다 그냥. 예. 하는 아. 그거 아니라도 거기에 준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절호의 기회죠. 예. 예. 그렇군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법적 프로세스지만은 법보다는 더 위에 있는 개념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정치 결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음흠. 뭐 하야를 선언한다든지. 예. 또 이거는 정치보다 더 위에 있는 역사적 결단이라고요. 이런 일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몇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이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한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최후 진술을 저는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뭐 10차 변론기일 당초 2시에서 3시로 연기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야 카드가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중에 계속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긴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이 하야 가능성은? 저희 한판승부 더 라커룸에서 하야 말씀하신 처음 말씀하신 덕분에 것던 것 같은데. 기사가 엄청나더라고요. 예. 근데 그 각 당의 반응을 보니까 예. 대통령실은 극구 부인하고 하야란 없다 예. 하면서도 야당인 민주당도 하야란 없다. 이 하야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통합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당의 입장에서는 절대 탄핵조차도 안 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하야도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복귀 이후에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오늘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벌써부터. 예.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야보다는 끌어내리는 강제 퇴장이 조금 더 조기 대선에서 구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하야 일축하고 계속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예. 일단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근데 저도 뭐 하야라는 큰 거국적인 결단을 하고 형사재판에도 충실하게 임하면 조금은 갈라진 국론에 대해서 이렇게 좀 통합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 가능성은 없어가지고 딱히 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거기 반응이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격렬한 게 민주당 쪽이더라고요. 예. 그만큼 그것이 품고 있는 어떤
파괴력을 의식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처음 이야기할 때는 예. 하나의 가능성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예. 지금 말씀드린 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측의 그 공식적인 이야기 말고 예. 떠도는 이야기라든지 또 몇 사람의 그 농객들이 신문에 칼럼으로 쓰고 있는 내용은 저 주장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또는 마지막 이 최후 진술에서 뭔가가 나와야 된다. 그 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결정이 기각으로 나오든지 파면으로 나오든지 그 뒤에 진행될 수 있는 국가 분열을 막아야 된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결단이 자유진영을 대동단결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하는 몇 가지 논점이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예. 다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하야라고 실익이 하는 없나요? 것은.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하야를 선택했을 때 계속됐던 탄핵 심판은 중지가 되겠지만 형사 재판이 중지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니죠. 만약 하야를 했을 때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것이 중지가 된다면 하야를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형사 재판은 그대로 가면서 탄핵 심판만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익은 없는 것으로 저는 여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실익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된다. 파면된다고 예. 보거든요. 예. 그것하고 비교해야지. 그것에 비교해서 만약 미리 하야를 결정했을 때 남는 게 우선 법적으로 남는 게 탄핵당한 대통령이란 굴레는 벗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론이 이제 제일 중요하겠는데 여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으로 바뀌고 또 그 여론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하나의 비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요. 예. 그러면은 불구속 재판, 형사 재판은 이거 불구속해야 된다라는 예.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정치력이 남는 거지. 인기를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변됐을 때 손에 잡히는 자신의 정치력과 사전에 하야하고 사퇴했을 때 남는 것하고 비교하면은 엄청난 실익이 있지. 이 말씀 처음 하셨을 때는 한 10일 정도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일주일 지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 내에 결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 상태가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냐? 5대 3으로 기각된다. 기각될 거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예. 그쪽에서 예. 바로 이때가 찬스죠. 그런데 아. 누구나 봐서 이거는 8대 0이 들림없다라고 한 다음에 하야를 선언하면 극적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는 고민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당사자니까. 예. 자, 일단 뭐 본인이 어떻게 얘기할지는 그분의 입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 다시 성명불상의 선거 관계인을 무더기로 증인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은 뭐랄까요? 이게 재판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선거 관계인이라면은 계속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관련 증인을 부르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는 이제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이게 성명불상의 선거 관계인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게 상상 속에 지금 뭔가를 계속 뭐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는 거 보면은 예. 이번 탄핵 심판에서 아주 지자고 작정한 것 같아요. 지자고 작정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패배를. 이렇게 합니까? 이게 무슨 전략이 있습니까? 더구나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태도는 예, 그것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대법원에서 부정선거 이미 자체는, 판결이 부정선거 났기 때문에. 없다는 것을 확정했고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눈으로 본 실상황인데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중국 관련서를 그 헌법재판소라는 그 신성한 법정에서 입에 올리고 하는 걸 보고 아마 예. 속으로 막 짜증이 나 있을 거예요. 아, 헌재 재판관들이 속으로는 짜증 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 이게 무슨 득이 되느냐 이겁니다. 무슨 득이. 그래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이유는 그 지지층을 향해서 던지는 목소리일까요? 일단 윤석열 피청구인의 가장 가까운 변호사인 석동현 변호사부터 예. 부정선거에
선거 변호인단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증인 신청뿐만 아니라 4차 변론인가에서부터도 투표관리관과 선거 관계자를 증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첫 번이 아니라 두 번째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재차 기각한다라는 것은 탄핵 심판과 별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리고 7차 변론에서도 백종욱 제3차장 그리고 그 사무총장 나왔잖아요. 선관위 사무총장. 예. 근데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실 선관위가 지어진 지 수십 년 만에 외부 인사로 처음 등용을 한 건데 그 사람도 마침 윤석열 대통령과 중마우격인 사람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조차도 지난 총선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정확하게 일축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만 계속해서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미련한 건지 미련이 남아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허수아비를 때리는 식으로 한다면 탄핵 심판에서 계속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예.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지자들 위한 뭐 립 서비스 예. 기각될 걸 각오를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밖에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사실 8차 변론에서 사실 종결을 했으면 모를 텐데 예. 9차, 10차, 재차 잡아주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외부에서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때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증인 기각에 대한 반론을 하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먹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론을 주장을 하니까 언론의 보도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부정선거 음모론이란 말 대신에 요새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한다고. 예.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하면은 의혹이란 말을 달 때는 보통 기자들이 한 60-70%는 틀림이 없는데, 예. 그죠? 밝혀야 확정이 될 없어서 과정이 필요하다. 확정이 없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의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부정선거 의혹이란 말은 어떤 인상을 주느냐 하면은 부정선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자신이 없어서 의혹. 이래 되면은 완전히 지금 부정선거론을 확산시키고 있잖아요. 예. 언론의 용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드는데 윤석열 측의 이 정치적 어떤 이 운동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데 규명하지 못하는 정도의 보도까지 이어진다는 건 그렇죠. 전 대통령이 진짜 독약을 풀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 대한민국에. 정신적 독극물입니다. 이거. 없는 의혹인데 헌법재판소에서까지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못 얻어가지고 진 사람들이, 진 후보가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대한민국에 아주 오염될 만한 독약이다라고 이건 판단합니다. 조금 제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민족사적 범죄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아니 1 더하기 1은 이 정도로 확실한 사안이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한 30%가 1 더하기 1은 4라고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예. 최후 진술을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 판단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끝내주십시오라고 국민에게 호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호소해야 이게 죄를 자기가 씻는 것이 되고 이게 결자해집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끄집어내기 전에는 이미 부정선거 음모론이 정리가 됐었다고. 그렇죠. 그래도 난데없이 자기가 들고 이러는 바람에 대통령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 1,000만 명 이상을 바보로 만들었다면은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예, 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하나 그 김묵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으로 가정사를 언급하면서 이 가정사가 무엇이었을까 뭐 이러한 이제 궁금증이 있었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가정사가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 명태균 씨가 12월 3일 날 구속 기소되면서 불거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본인은 자신은 물론 조카도 없고 고령의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사심 없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고 죽기 전에 제대로 된 일 하나 하고 죽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계엄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제대로 된 일 하나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여권 관계자가 말을 했다고.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건 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 예. 근데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럴듯한가요? 저 모친이 이렇게 가정사. 병환 중이라는 것은 예. 확실하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예. 저는 이게 확인은 안 되지만은 이 주장을 좀 차라리 이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이긴 최고는. 그러니까 계엄 선포 배경에 가정사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사라고 한다면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여동생 한 분 계시고 홀 어머니 계시고 또 아내분인 김건희 여사가 있는데 홀 어머니와 여동생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내와 관련된 일일 텐데 거기서 이제 김봉식 차장이 증언을 이어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특검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 가정사가. 예.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만 유추해 보건대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가정에서 김건희 특검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여보 나와 이혼이야라고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결별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지경에 다다를 수 있지는 않을까. 이게 그렇지 않다면 가정사와 연결할 수 있는 계엄 선포 배경이라는 게 짐작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다소 좀 어려운 논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영상 가기 전에 딱 하나만. 그 지난주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제 맞습니다. 단독 독점 인터뷰했는데 맞습니다. 대표님도 보셨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오는 그분이- 목요일 날 2차 출석하게 되는데. 그분이 말을 잘하대요. 아, 예. 어떤 면에서는 말을 너무 잘한다는 느낌도 들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뭐 그분 이야기 들었나 마나 이게 예. 사안은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음. 그 체포자 명단을 적은 쪽지가 있느냐 없느냐 예.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있죠. 확실히 있죠. 있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예. 그게 어떤 식으로 작성됐든지 그건 그 다른 문제고 그것을 그 존재를 또 증명해주는 확실한 증언은 아마 20일 그 나올 분 조지호 경찰청장 아닙니까? 예. 경찰청장이 아마 계엄 직후에 검찰에 불려가서 진술한 내용은 너무나 생생하잖아요. 예.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맨 마지막에 불러주더라. 음. 그래서 놀랐다. 그게 또 한 사람 추가해가지고 이재명 불구속한 판사 이름도 불러줘가지고 예. 16명이 되었다. 예. 그 받는 순간 이게 뭐냐 하는 음흠. 분노가 치밀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했잖아요. 예. 이거는 말이 오염되기 전이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기억도 오염되기 전에 생생하게. 그 진술이 항상 이런 문제는 제1차 진술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하고 홍 차장의 이야기하고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 메모도 있고. 다만 이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현재까지는 국방장관이 불러준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국방장관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는 그건 형사재판소에서 하는 거고 예. 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체포조가 움직였다 하는 정도의 사실 확인은 된 거 아닐까요? 예. 이긴철도 짧게 말씀 주시죠. 저도 홍장원 차장 인터뷰 쭉 봤는데 일단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예. 분들이 좀 홍장원 차장의 입에 좀 주목하고 있더라. 예. 쭉 봤는데 거짓은 없어 보입니다. 네, 확실히 거짓을 말할 동기나 계제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측도 모두 다 공통된 의견,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은 명단은 있다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게 이제 14명인지 16명인지 그 다소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예. 명단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재판관들이 탄핵을 판단하기엔 충분한 증거일 수 있다. 계엄 선포를 통해서 만들어진 명단이기 때문에 지시를 받았는지는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재판관들이 탄핵 판단까지는 충분히 이를 정도의 증거 그리고 그것을 홍장원 차장이 충분히 입증해 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여기까지.